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립니다. 7월 28일 아니죠. 그 이전. 언제부터요? 2020년. 그리고요. 2021년. 그리고요. 명확하게 2021년 12월부터 매집이 들어옵니다. 그 이후의 변동성은요. 2022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7월 이후의 기준에서만 잡아드려도 7월 28일 날 그리고 7월 29일 날 23.84%의 폭발적인 시세. 그러고 나서 8월 8일 그 이후에 계속적인 신고가 랠리의 기준. 태조 이방원 8월 5일 날 포털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조 이방원? 오케이. 태조 이방원 좋아요. 8월 5일 이후부터 그 이전에도 누군가 쓰긴 썼겠지만 포탈을 뒤졌을 때 태조 이방원 하면 나오는 게 8월 5일부터예요. 우리는 그 이전부터 다 들어가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후행성의 흐름이 아니라 선행의 흐름.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는 보다 냉정한 흐름. 이젠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정점의 마지막 오버슈팅을 우리는 잡아낼 거다. 그들은요. 9월 5일부터 이제 와서 무리수를 둬서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요. 다르죠. 기존에 이미 편입했고 또 차익 실현했고 또 편입을 했고 지금도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왜 들여다보는지의 의견이 우리는 명확하고 이 수익 범위들 이러한 수익 범위들 야간 교육 그리고 아침에 오늘처럼 아침 7시부터 매일매일에 여러분들께 박승규 TV에서의 교육 그리고 개장 전에 이렇게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무료로 이렇게 다 오픈을 해드리고 방송을 해드리는데 7월 말에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때에도 다 오른 걸 왜 올려줘? 이렇게 8월 31일 날에도 52% 다 오른 걸 왜 올려줘? 오늘 누적 수익 범위가 58%예요. 9월 1일, 9월 2일 그리고 9월 5일 3거래일 동안에 8% 시가총액 4조 원을 넘기는 종목에서 8%의 수익. 여러분들 계좌 한번 검사해 볼까요? 아이고 나는 또 오늘도 손실이에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나는 오늘 또 손실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노란톡에 먼저 들어오셔서 나는 손실이에요가 아니라 나는 행복합니다예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또 9월 5일 월요일에도 나는 행복합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중에 상승률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와 소소한 수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소소한 수익이 누적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시가총액 4조짜리에서도 우리는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종목 주세요. 문자 보내시라니까 문자. 네? 결론적으로 문자 보내시고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 상태는 아니라는 거는 명심을 해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 인식이 잡히면 언제든지 윤정두가 전량 차익 실현, 그럼 전량 차익 실현도 기준 잡으셔야 돼요. 월요일 시간에서 추가적인 강세 나왔어요? 월요일 시간에서 추가적인 강세. 화요일에도 또 눈 안 나. 이런 행복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산 부분의 실적.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보도자료 내용들 이런 거 보여드린 게 뭐예요? 방산에서의 실적 이외에 항공우주 분야, 항공우주청을 만들어서 육성하겠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플러스 장거리 미사일. 지금 우주산업에 대한 부분에 그 기술력이 장거리 미사일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방산에 또 연결이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강해져서 방산에 대한 신규 수주가 많아지고 있다.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주가를 타당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주가가 사실상 많이 올랐습니다. 신고가 랠리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성장성의 부분을 더 보셔야 되는데 어떤 추세에서요? 어떤 추이에서요? 그렇죠. 항공우주청, 국내 정책의 기준에서 그리고 국내 정책을 통해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기술 부분까지 확장. 그것이 다시 또 방산에 연동되는. 자, 5MA, 20MA, 5일선과 또 혹은 5주, 5월선입니다. MA는 이동평균이에요. 그래서 21, 20주, 20월선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되겠죠. 거기에 양봉의 시세가 나오게 되면
중형주 및 대형주는 중장기 추세 매매를 가져갈 수 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예전에는요, 자기자본금 1위부터 100위였습니다. 이게 뭐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유가증권 시장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3개월 동안 어떻게 규정을 잡냐면 3월과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3월과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의 평균 시가총액, 3개월 동안의 평균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중형주까지는 300이죠. 그럼 시가총액 300위 수준까지의 종목, 그럼 1조가 안 되는 종목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그 종목군들 기준에서 중장기 추세 매매의 기준은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넘기고, 거래량 기준 이동평균선의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추세를 본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만 244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형주급에서는 좀 옥석거리게 더 필요하겠죠. 그죠? 나는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어요. 오케이. 변동성 매매는 시초가 대비해서 한 5에서 10%의 변동. 하나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4조 원대 이런 종목도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도 4조 원대 종목군들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 7월 29일 날 23%까지 올랐죠.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려면은 전제 조건이요. 기준 거래량이 형성이 된다. 그 기준 거래량을 윤정두는 이렇게 2022년 7월 19일부터 1,000억 원 이상으로 거래대금을 하향시킨다. 안타까운 게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6조 원대로 내려섰습니다. 6조 원. 유가증권 시장. 얼마였는데? 44조 4천억에서. 거래대금이 무지하게 줄었죠. 그리고 이미 7월 18일 박셀바이오 상한가 들어간 날, 우리가 박셀바이오로 상한가 수익을 낸 날, 1,000억 이상짜리 거래대금 종목은 한국파마 14위. 그리고 8월 22일에도 현대차가 거래대금 1,000억 터진 게 이게 얼마였어요? 18만 9천 원이죠. 우리는 이때 어떻게 했어요? 편입. 지금 얼마예요? 2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네? 13위에 놓여져 있어요. 1,000억 원짜리가. 결론적으로 7월 19일부터 거래대금 1,000억으로 하향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이런 종목을 또 보는 거예요. 왜? 8월 24일 같은 경우에 현대로템이 1조 원이 터져요. 그런 흐름의 기준을 또 잡아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면은 전체 시청자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환급성이 있는 종목. 1,000억 미만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개별 매매 유지해서 들여다본다. 지금 어느 채널을 보시더라도 거래대금 얘기 안 하죠. 거래량 얘기만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된 거래량의 70%, 또 전거래일 기준에 80%의 기준을 잡고 마찬가지로 전체 거래대금, 시장의 거래대금 본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야간에 여러분들께 8월 30일 날 야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 거래량을 200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 200만 주의 기준 거래량과 함께 원고를 작성을 하고 8월 언제요? 31일 날 공략할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0만 주 이렇게 설정을 해요. 200만 주면요. 이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만 원대, 8만 원 요 수준이었거든요. 8만 원 전후. 200만 주면 1,000억이 아니라 1,600만 주. 그 기준 거래량을 넘겨야 돼. 그러니까 1,000억이 아닌 최근의 거래대금의 70% 이런 수준을 설정을 해서 그 거래대금을 넘길 때 우리는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 그 200만 주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설정을 한다. 200만 주가 장 끝나고 확인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9시 10분에 10%, 20%, 30%. 그리고 양봉. 꼬리가 제한적인 양봉. 그러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면 8월 31일 날 11시 40분이면요. 조금 전에 보셨을 때 어떻게 돼요? 35%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12시면 40%. 그럼 200만 주에 35%면 얼마? 70만 주인데 75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에요. 시초가 대비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편입관점이에요? 아니에요? 편입관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월 30일 날 형성했던 78,300원. 이게 얼마요? 9월 1일, 2일, 5일, 3거래일 만에 85,000원대를 넘깁니다.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대략 8, 9%, 10%예요. 근데 여기서 편입할 자락이냐, 자리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거래대금 최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비중 설정 범위하고 이런 부분을 편입할 수 있는 구간 자체를 교육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결국은 8월 30일 날 5.8% 오르면서 시가총액 244개 종목 중에 상승률 8위. 거래대금은요? 거래대금 최상위 5위에 놓여진 거예요. 우리나라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5위.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런 데서 변동성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변동성 매매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3%씩도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9월 5일에도 잘 보시면 9월 5일 9시 43분입니다. 82,300원. 그리고 그 이전에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0.99% 9시 9분에 81,400원 9시 9분. 매직 계산기 한번 올려드렸어요. 또 두 번째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2.11% 82,300원 두 번째 올려드렸습니다. 누가?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님이 변동성 매매 기준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눌려지고 머뭇거리고 한다 할지라도 세 번째 83,400원 거래량 거래대금 수반되고 움직임입니다. 오케이 땡큐 합니다. 아쉬운 거는 이렇게 올라가서 쭉 뻗어가야 될 판에 요 자락에서 시장의 지수가 조금씩 밀려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시가총액이 4조가 넘는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제한적으로 형성됐습니다. 장 막판에 좀 눌렸지만 시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추가적인 또 강세. 오늘 장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들여다볼 수 있다. 종가 기준에 아쉽게도 200만 주로 끝났지만 더 터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요일 날 기준 거래량 얼마? 200만 주. 거래대금은요. 최상위 3위에 놓였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세상에 1,700억이 거래대금 3위라는 건 그거는 안타까운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든 8월 26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31일 야간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얼마? 7만 원대예요. 7만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그러나 지금 얼마야? 8만 원대 중반입니다. 그게 정점입니까? 아니죠. 매집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 매집 범위의 기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매집에 대한 기준점. 이 교육 다 받으셔야 돼요. 어디서 온라인상에서 380만 주 이상의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21년 12월 6일부터 400만 주 넘겼던 게 조금 축소되긴 했지만 5%에 가까운 그리고 9월 5일자로 보시면 매집이 더 형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의 설정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들여다보실 수 있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러한 월봉 기준에서의 상승 인가 기능, 상승 장악화 기능, 4대 천원 캔들까지. 이 4대 천원 캔들 도서 어떻게 받아요? 이 도서 자료는요. 35년 주식한 윤정두가 뿌려드리는 윤정두 도서예요. 주린이가 보실 필독서 도서 자료 한 권 통째로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선착순 100명까지 여러분들께 개장 전후에 도서 자료 한 권 선착순 100명께 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대한 교육도 노란톡에서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7월 29일처럼 23%의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도 이러한 23%의 폭등 랠리가 다시 오버슈팅으로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거 잡아드립니다. 그 불기둥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989 선착순 100명